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전 퍼즐과 성냥 퍼즐 전부 풀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했더니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또 그런 경험이 지속되면 엄청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하는 공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나요? 오늘은 논리 퀴즈와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논리 퀴즈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네, 논리 퀴즈는 참과 거짓을 논리적으로 정하는 퀴즈예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따 살펴보죠. 참말이랑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수학 만화를 보다가 그런 내용 본 적이 있어요. 돼지들이 꽃병을 깼는데 거짓말을 하는 돼지가 있었어요. 이거 가우스 빼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 왜 가우스만 참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돼지들이 꽃병을 깨고 나서 어떻게 말했는지 정리해 봅시다. 파스칼은 가우스 형이 꽃병을 깼다고 했어요. 페르마는 파스칼이 꽃병을 깼다고 했어요. 가우스는 페르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네요. 안내는 자기가 꽃병을 깬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 중 단 한 명만이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꽃병을 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누가 참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가지씩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파스칼이 참말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세 친구들의 거짓말을 참말로 바꿔볼까요? 네, 그럼 페르마의 말을 참말로 바꿔보면 파스칼이 꽃병을 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네요. 가우스의 말은 페르마가 참말을 하고 있다로 바꿀 수 있어요. 안내의 말은 자신이 꽃병을 깼다로 바뀌겠네요. 선생님,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는 파스칼이 참말을 하고 있다고 정한 건데 가우스는 페르마가 참말을 하고 있다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파스칼이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네. 좋아요. 파스칼이 참말이라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이 뭐예요? 모는 창이라는 뜻이고 수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창이랑 방패가 왜 나와요? 옛날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인이 자신의 창은 세상 그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요. 선생님, 말이 안 되네요. 그 사람이 만든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는다고 했는데 모든 창을 막는 방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이 상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절대 맞을 수 없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파스칼이 참말을 했다면 이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페르마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니 참말로 바꿔봅시다. 먼저 파스칼의 말은 가우스가 꽃병을 깨지 않았다로 바꿉니다. 가우스의 말은 페르마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바꿀 수 있어요. 안내의 말은 자기가 꽃병을 깼다고 바꿀 수 있네요. 선생님, 이것도 모순이네요. 왜냐면 페르마의 말이 참말이니 파스칼이 꽃병을 깬 건데 안내는 자기가 꽃병을 깼다고 했으니 모순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페르마의 말도 참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안내의 말은 참말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안내의 말이 참말이면 가우스의 말이 거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가우스의 말을 참말로 바꾸면 페르마가 참말을 하고 있다로 바뀌잖아요. 그럼 페르마도 참말이고 안내도 참말이니 참말을 하는 친구가 두 명이라 모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안내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파스칼, 페르마, 안내 모두 참말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가우스가 한 말이 참말이겠네요. 그럼 가우스 말이 참말이라고 하고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가우스 말이 참말이니 다른 친구들 말이 거짓이죠? 그럼 참말로 바꿔볼까요? 파스칼의 말은 가우스가 꽃병을 깨지 않았다로 바뀝니다. 페르마의 말은 파스칼이 꽃병을 깨지 않았다네요. 안내의 말은 자신이 꽃병을 깼다는 걸로 바뀌네요. 그럼 진짜 다 딱 맞네요. 가우스는 페르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것도 딱 맞아 떨어져요. 헐, 그럼 안내가 꽃병을 깬 거네. 정말 결론을 잘 찾았습니다.
이렇게 참말과 거짓말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바로 논리 퀴즈예요. 선생님, 진짜 재밌네요. 다음 페이지도 하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논리 퀴즈를 봅시다. 자, 이렇게 네 사람이 경주를 하고 순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중 민수만 참말이라고 해요. 그럼 네 사람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민수만 참말이니 다른 사람 말을 참말로 바꿔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바꿔볼까요? 먼저 정민이 말은 나는 1등, 2등이 모두 아니었다는 것이니 반대로 생각하면 1등이나 2등이었다는 거겠네요. 형민이 말을 참말로 바꾸면 진수보다 늦게 왔다로 바꿀 수 있고 진수는 1등이 아니었다로 바꿀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말들을 통해 네 사람의 순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민수는 2위였는데 정민이가 1등이나 2등이었다니 정민이가 1등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럼 다 끝났네. 형민이가 진수보다 늦었으니 형민이가 4등, 진수가 3등입니다. 정말 잘 찾았어요. 선생님, 다음 페이지의 논리 퀴즈는 저희가 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다음 주제 공부를 해요. 네, 좋아요. 이번 주제는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벤다이어그램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건 존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방법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공부했었어요. 네, 그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나요? 당연하죠.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겹치니까 그만큼 빼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페르마 반돼지는 24마리입니다. 이 중 21마리는 수영을 할 수 있고 20마리는 잠수를 할 수 있어요. 18마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선생님,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네요. 벤다이어그램에서 가운데에 18마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수영을 할 수 있는 21마리 중 가운데에 18마리가 있으니 여기는 3마리예요. 그럼 잠수를 할 수 있는 20마리 중에서 가운데 18마리를 빼면 여기는 2마리네. 그럼 3 더하기 18 더하기 2는 23이니까 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돼지는 1마리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니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우리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자, 가방을 열어보니 이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물건들 중 글씨를 쓸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으로 나눠서 벤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이건 너무 쉽네요. 연필, 볼펜, 색연필은 여기에 넣고 나머지는 밖에 넣으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말랑말랑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으로 나눠보세요. 이것도 쉽죠. 지우개, 물티슈, 손수건은 여기에 넣고 나머지는 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5사람이 있어요. 글을 읽고 5명의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소연이랑 우진이는 여기에 넣고 민주, 찬이와 소연이는 여기에 넣어요. 그럼 소연이는 둘 다 들어가니까 가운데 넣으면 되겠다. 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넣고 현진이는 밖으로 가면 되네. 좋아요. 아래 동물들을 분류해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가운데에 들어갈 동물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가운데는 바다에 살면서 사람보다 더 큰 동물이니까 이 중에 고래가 가운데 들어가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물들도 분류해서 넣어보세요. 그럼 해마, 새우는 여기, 코끼리, 하마는 여기에 넣고 나머지는 밖에 쓰면 돼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보고 25쪽 문제를 봅시다. 개수가 많아서 벤다이어그램에 모두 나타내기 어려우면 개수만 써도 됩니다. 자, 13명 중 빨간 바지를 6명이 입었고 흰 셔츠를 8명이 입었습니다. 둘 다 입은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럼 벤다이어그램의 가운데에 이렇게 살을 씁니다. 그럼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 중 흰 셔츠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쓰면 되니 이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흰 셔츠를 입은 8명 중 가운데 4명이 들어갔으니 여기에는 나머지 4명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4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0명이죠? 그럼 밖에 몇 명이 있나요?
13명 중 이 안에 10명이 있으니 밖에는 3명이 있죠. 좋아요. 그럼 아래 질문에 답해 볼까요? 선생님, 이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세계 모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파란 동그라미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노란 동그라미에는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 빨간 동그라미에는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6명이겠죠? 그럼 중식만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중식은 노란 동그라미에 들어가니 이것도 6명이겠네요. 아닌데, 선생님 질문은 중식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준민이랑 희선이랑 소연이는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럼 중식만 좋아하면 파란 동그라미나 빨간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럼 정민이랑 현준이랑 우진이니까 3명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한식과 양식을 좋아하는 친구는 몇 명이죠? 한식과 양식이면 파란 동그라미랑 빨간 동그라미에 다 들어가니까 준이, 희선이, 소연이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럼 한식과 중식만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어렵네요. 그럼 양식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준민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식과 중식만 좋아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식, 중식,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건 쉽네요. 다 좋아하는 거니까 가운데에 있는 2사람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의 벤 다이어그램은 여행을 간 곳을 조사해서 만든 거예요. 경주에 가본 사람은 초록 동그라미, 부산에 가본 사람은 노란 동그라미, 강릉에 가본 사람은 빨간 동그라미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모임이 2개인 것도 좋고 3개인 것에 도전해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질문을 만들수록 좋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 문제 만들기 진짜 잘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